요즘 아파트 시장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강남이나 용산 같은 소위 상급지를 보시면요, 가격은 뚝뚝 떨어지면서 매물은 쌓이고 있죠.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중하급지를 보면 어때요? 물건이 없어서 난립니다. 직전 거래보다 1억씩 더 얹어줘야 겨우 집을 살 수 있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파트는 너무 올랐으니까 차라리 재개발 빌라나 한번 가볼까 하고 눈을 돌립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아파트랑 재개발 빌라 사이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런 시기에 재개발 투자했다가 소중한 투자금을 다 날릴 분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재개발 투자를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유형을 짚어드릴게요. 만약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 이 영상 끄시고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정신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이 정치적인 이슈에 휘둘릴 분들입니다.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론이 어떤가요? 이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민주당 정권이 서울시를 다시 잡으면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정말 활발하게 지정됐던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 그중 상당수가 잠시 멈춤 상태가 될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가 말해주는데요.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이 10년의 재임 기간 동안 정비구역 390곳 정도를 해제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권은 이 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밀어주기보다는 공공기여나 임대 비율을 따지거든요. 임대 늘려라, 공공기여 더해라, 이렇게 사업성에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재개발 끝났다 라는 공포가 순식간에 퍼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정치 이슈가 잠시 시장을 멈출 수는 있어도 이 시장 자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 재개발 말고 답이 없죠. 결국 6개월, 1년 뒤에 아파트 시장이 다시 치고 나가면 재개발은 그 뒤를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또 하나 겁내하는 게 있죠. 바로 공사비 상승이랑 분담금 폭탄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무섭잖아요.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고 원자재가 폭등하고 또 공사비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재개발은 망했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사비가 오르면요, 제일 먼저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가격이 뜁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장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인상된 공사비는 조합원의 분담금이 아니라 일반 분양가로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늘어나니까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사업장이거나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없는 사업장, 그리고 사업성이 원래도 부족한 곳은 조심해야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뉴스 헤드라인 한 줄에 가슴 철렁해서 손절할 분들, 이런 분들은 재개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확신이 없어서 오래 못 버팁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이 재개발은 아파트랑 호흡 자체가 다르죠. 아파트는 누구나 다 아는 쉬운 상품이라 수요가 꾸준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요, 공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관망할 때는 거래가 끊기고 매물이 쌓이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이 바로 상급지 매물을 쇼핑할 수 있는 역대급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상급지 재개발 가격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이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 아쉽지만 내놓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양 4동 A구역은 매매가가 14억에서 11억까지도 내려왔고요. 이 한남 뉴타운도 매매가 39억짜리가 가장 저렴한 물건이었는데 33억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이 재개발은 2가지 상황에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상승장을 따라가면서 내는 수익,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 단계가 넘어갈 때 생기는 수익입니다. 여기서 아파트가 가면 재개발이 따라가는 건 보완제 성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오르면 재개발 시장이 오르고, 아파트 시장이 떨어지면 재개발 시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요, 사업 단계인데요, 재개발이 한 단계 넘어가는데 보통 2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은 정말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같은 이런 단계가 딱 찍히는 직전이나 직후에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사업 단계마다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위험 요소가 사라진 거니까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단기로 먹고 팔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 이 재개발에선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 재개발은 내 시간을 자본으로 치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그 2, 3년 정도의 고요함을 견딜 체력이 없다? 그럼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겐 지옥일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재개발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해도는 낮은데 대박만 바라는 분들입니다. 재개발 투자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라는 환상, 이제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묻어두면 언젠가 되겠지? 네, 언젠가는 되겠죠. 그런데 시세가 거의 그대로인 상태로 5년, 10년이 넘게 갈 수도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노량진이랑 서계청파, 이 두 구역이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둘 다 1억 5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노량진은 어떤가요? 속도감 있게 추진돼서 투자금만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반면에 서계청파는요, 용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초기 상태고 투자금 4억 원대에 멈춰 있습니다. 꼭 입지가 좋다고 묻어두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속도랑 사업성을 둘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도 다 나오고 집 상태도 비슷해서 비교가 쉽죠. 그런데 재개발은요, 이 매물마다 권리가액이 다르고 프리미엄도 제각각입니다. 용어 하나 모르고 절차도 잘 모르면서 용산이니까 50억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억을 태운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특히 2030 여러분들, 소액이니까 일단 묻어두자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투자금이 커질수록, 특히 대출까지 받았다면 이런 묻지마 묻어두기는 폭망의 지름길입니다. 사업성을 체크할 줄 알아야 하고 리스크도 분석할 줄 알아야 기본적인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그저 수익은 안 나고 가치는 떨어지는 물건들을 거래하는 폭탄 돌리기 과정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아는 만큼 수익이 나고 물건을 비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시장입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정치 뉴스 한 줄에 내 소신이 흔들릴 분들. 두 번째, 단기적으로 한탕해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기 귀찮아서 그저 입지만 보고 묻어두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재개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2, 3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수익도 못 보고 마음고생만 하다가 남 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상급지 할인 기간으로 볼 줄 알고 긴 호흡으로 공부해서 서울 신축 아파트 입장권을 미리 선점할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구독해 두시면 제가 앞으로도 좋은 구역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 재개발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꼭 살아남읍시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